노자와 함께 배우는 내려놓음의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들에 우리는 공자의 배움과 관계에 대한 지혜, 그리고 맹자의 마음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되신 할머니인데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한숨부터 쉬시더군요. 선생님, 걱정이 너무 많아요. 큰아들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둘째는 건강이 안 좋은 것 같고, 막내는 결혼을 안 하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자식들 걱정해, 내 건강 걱정해, 나라 걱정해. 걱정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걱정이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니어 세대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평생 무언가를 책임지고 걱정하며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이제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내려놓아요? 라고 반문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삶에 여전히 개입하려 하시다가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으면 실수를 안 할 텐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녀들은 제 인생은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루 종일 건강 정보만 찾아보고 온갖 건강식품을 드시다가 오히려 몸을 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현자는 노자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쳤다면,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애쓰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도덕경이라는 짧은 책에 담긴 노자의 지혜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는 조금 손을 놓아도 괜찮다고,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오늘의 5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가볍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의치. 애쓰지 않음으로 다스린다. 무의로 다스린다. 노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하고요. 하지만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놀기만 해. 공부를 시켜야지. 유치원을 그런데 보내면 안 돼. 밥을 그렇게 먹이면 안 돼. 매일 간섭하셨죠. 며느리는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고, 결국 어머니,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키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하셨습니다. 내가 경험도 많은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키울 때도 시어머니의 간섭이 힘들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내려놓자. 저 아이들도 부모야.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크는 거지. 그렇게 간섭을 멈추셨습니다. 대신 손주가 보고 싶을 때만 조용히 연락하고,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편해지니 며느리가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주말에 놀러 오세요. 무의는 방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에서 적절한 순간에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지혜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완벽하게 하려고 매일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으셨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오히려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농사 경험이 많은 이웃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식물은 알아서 큽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물은 흙이 마를 때만 주고, 비료는 최소한만 주고, 잡초도 너무 심한 것만 뽑고 자연스럽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채소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답니다. 식물도 사람도 너무 간섭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자녀의 인생, 손주의 미래,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몸은 더 긴장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켜보세요. 믿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무의입니다. 그리고 그 무의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여긴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어떤 그릇에든 담기며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고 다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깁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노년을 사는 우리도 물처럼 살라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집으로 힘들어하십니다. 내 방식이 옳아.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아. 요즘 세상이 잘못된 거야.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굽히지 않으려 하시다가 자녀, 손주, 이웃과 갈등을 겪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엄격하게 사셨고 자신의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밥은 무조건 3끼를 먹어야 해.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해. TV는 9시 이후에는 안 봐. 이런 규칙들을 손주에게도 강요하셨죠. 손주는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야? 하지만 어느 날 공원에서 개울물을 보다가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물은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구멍을 만나면 채우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고 자신의 형태를 바꾸면서 흐른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아침 늦게 일어나도 피곤했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고 TV를 보고 싶다면 함께 보고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러 가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조금씩 내려놓고 손주의 세계에 맞춰가셨죠. 그랬더니 손주가 다시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평생 강한 여자로 사셨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견뎌내려면 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강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혼자 버티다가 쓰러지시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라며 거절하시다가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조금 약해지셔도 돼요. 도움받는 것도 용기예요.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조금씩 변하셨습니다. 무거운 것은 자녀에게 부탁하고 아플 때는 솔직히 말하고 외로울 때는 놀러 와줄래? 하고 먼저 연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바위는 굳세 보이지만 결국 물에 깎이고 물은 약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부드러워지셔도 됩니다. 완고함을 내려놓고 융통성을 가져도 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물처럼 흐르세요.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관계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족에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만족하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진짜 충분함이며 그러면 항상 만족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불만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만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불만이고 자녀들이 자주 안 와서 불만이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 전에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자 모든 게 불만이었습니다. 예전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엔 저것도 살 수 있었는데, 과거와 비교하며 현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암병동을 지나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이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답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공원에 산책을 갈 수 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비싼 차는 없지만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 매일 만나지는 못해도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것,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평생 더 많이를 추구하며 사셨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모으면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작은 원룸에 살면서도 늘 웃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 라고 물으니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 집이 작아도 따뜻하고 돈이 많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널 만날 수 있잖아.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더 많은 것을 추구했지만 정작 행복은 더 적게 가진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셨죠.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조금 가져도 부유하다고.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보세요.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4. 마이너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노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큰 그릇은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진정으로 훌륭한 것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익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조급함으로 고통받으십니다. 건강이 빨리 좋아지지 않아서 조급하고, 자녀가 빨리 성공하지 않아서 조급하고, 손주가 빨리 크지 않아서 조급합니다. 빨리빨리가 몸에 배인 세대이기에 느리게 가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재활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면 오히려 더 다칩니다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초조했습니다. 빨리 낫고 싶어요. 빨리 예전처럼 걷고 싶어요. 그러다가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오히려 무릎을 다시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아요.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자라잖아요. 할머니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랬더니 마음도 편해지고 실제로 회복도 더 빨라졌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손주 교육에 너무 조급하셨습니다. 5살인데 한글을 못 읽어, 7살인데 영어를 모르네, 왜 이렇게 느려? 계속 재촉하시고 비교하셨습니다. 손주는 점점 위축되었고 할아버지와 만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이는 아이의 속도가 있어요. 빨리 자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처음엔 섭섭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느렸고 남들보다 늦게 배웠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손주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천천히 걷고 함께 천천히 책을 읽고 손주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다시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고. 천천히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이 천천히 회복되어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생각만큼 빨리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속도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쉽니다. 그 순서를 거스를 수 없고 그 속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여유롭게 가세요. 그것이 큰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5번째, 위무이 직무불치하지 않음을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노자 철학의 핵심이 담긴 문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데.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시작하셨습니다. 동호회도 가입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루 스케줄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빡빡했습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쉬셔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하는 것에만 익숙했지 하지 않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퇴원 후 할아버지는 모든 스케줄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멍하니 생각에 잠기거나.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오히려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바쁠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또한 할머니는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집안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음식은 항상 맛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매일 청소하고 손이 아픈데도 밑반찬을 만들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쉬세요.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반찬은 사 먹어도 돼요. 엄마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반복적인 동작은 피하세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멈추셨습니다. 청소도 대충 하고 밑반찬도 줄이고 완벽함을 내려놓으셨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조금 지저분해졌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밑반찬이 줄었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엄마, 이제 좀 편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길이라고. 여러분, 이제 조금 내려놓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느리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자의 5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도 되고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천천히 가도 괜찮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요. 공자와 맹자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면 노자는 그냥 놓아두라고 말합니다. 둘 다 옳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열심히 해야 할 때도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가셔도 됩니다. 물이 되세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 되세요. 바위처럼 굳세게 버티려 하지 마세요. 바위는 결국 부서지지만 물은 영원히 흐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잡고 있던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잠시라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내일 아침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돈은 항상 하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노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